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67호 제3연 기사입니다. 고양시 장애인 체육선수단 제22회 전국장애인 동계 체육대회 참가. 고양 특례시 시장 이동환 장애인 체육선수단은 지난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에서 펼쳐진 제22회 전국장애인 동계 체육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참가해 뜨거운 열정을 선보이고 대회를 마무리했다. 고양 특례시 시장애인 체육회 소속 선수단에서는 이번 대회에 빙상, 스노보드, 아이스하키 등 3개 종목 9명의 선수가 경기도 대표로 출전해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빙상 500m 종목에 출전한 김동욱 선수는 준준결승에서 3위의 성적으로 준결승전에 진출했으나 열띤 승부 끝에 4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아쉽게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다. 고양 아이스워리어스 아이스하키팀은 2월 14일 펼쳐진 3, 4위전에서 승리해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다. 순수 아마추어 선수들로 구성된 고양 아이스워리어스는 3승 1패의 우수한 성적으로 조별예선을 통과한 후 4강전에서 조별예선 2조 1위로 올라온 전북팀을 만나 접전 끝에 2대 0으로 아쉽게 패하여 3, 4위전을 치르게 됐다. 3, 4위전에서는 서울팀과 맞붙어 2점을 먼저 내주었지만 최종 스코어 4대 2로 역전승을 거두며 3위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고양시 장애인 체육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해 격려단과 함께 경기장을 방문한 고양시 장애인 체육회 장영동 사무국장은 경기가 끝난 후 선수들을 만나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에 진한 감동을 느낀다. 대표팀 선수들이 고양시 어울림누리 빙상 경기장에서 훈련하며 흘린 땀과 노력이 결실을 거두는 과정을 지켜보니 우리 고양시 선수들이 무척 자랑스럽다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스노보드 종목에 출전한 최성민 선수는 대회 마지막 날인 2월 14일 스노보드 남자 대회전 1-2경기에서 2위, 스노보드 크로스 1-2경기에서 3위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해 경기도 대표로서 동계체전의 끝을 멋지게 장식했다. 고양시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현장 방문. 고양 특례시 시장 이동환은 지난 13일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와 함께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집수리를 마친 가구 일산서구 소재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동환 고양 특례시장, 대한주택건설협회 지재기 경기도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개선 상태를 확인하고 민원인의 만족도와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와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는 2023년 10월 주거 취약가구의 주거안정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 협약에 따라 2024년 4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했으며 2025년에는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집수리 희망가구를 모집 발굴해 추천하고 협회는 각 가구를 방문해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고 주택 내의 단열 보강 도배 장판 싱크대 등 집수리 공사를 실시했다. 지원을 통해 집수리를 한 주민은 집이 오래돼서 춥고 불편했는데 도배와 장판 등을 새롭게 교체해줘서 깨끗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동환 고양 특례시장은 주거 취약가구에게 따뜻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신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관 협력의 주거복지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시 일산서구 보건소 국가암검진 수검률 2년 연속 전국 1위 달성. 고양 특례시 시장 이동환 일산서구 보건소는 2024년 국가암검진 수검률 전체 연령과 20물결표 쌓인 69세 연령 기준에서 각각 51.68%와 53.40%를 기록하며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2025 1/30일 기준 일산서구 보건소는 국가암검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간제, 공공근로 등 전담 인력을 확보해 검진 대상자 1 유선 안내, 주기적인 문자 메시지 안내, 행정복지센터 등 13곳의 체변통 배부, 암 검진 캠페인 실시 등 다각적인 수검 독려 활동을 추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검률 전국 1위를 달성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검진 사업은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팀원들이 한마음으로 협심해 노력하였기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면서 암은 조기 발견이 중요한 만큼 올해 검진 대상자는 가까운 시일 내에 국가암검진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로 위암 만 40세 이상의 남녀,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녀, 1년 주기, 간암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6개월간 주기,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폐암 만 54-74세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다. 한편 일산서구 보건소는 국가암검진 사업 이외에도 암환자, 희귀질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도 운영하며 관련 내용은 일산서구 보건소 지역번호 031-8075-4203 4219로 문의하면 된다. 가평군 쉰대 전략사업 추진 박자. 가평군 군수 서태원 은 17일 민선 8기 공약과 주요 현안 50개를 전략사업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추진 보고회를 올 들어 처음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서태원 군수를 포함해 부군수, 국장 및 전 부서장이 참석해 사업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2월 4 물결표 쌓인 5주 정책회의를 마친 후 가진 전략사업보고회에서는 접경지역개발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2025 물결표 쌓인 2026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성공개최 가평군 노인복지회관 신축기회발전 특구 추진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또한 자라섬 지방정원 등록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공영주차장 조성 공공의료기관 건립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들에 대해서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다짐했다. 서태원 군수는 민선 8기 공약과 주요 현안 사업인 50대 전략사업이 민선 8기 내에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면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신속히 이행하고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다각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군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시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 위한 협력체계 구축. 과천시는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산모와 영유아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이번 협력은 출산 후 산모의 정신 건강을 증진하고 양육자로서 느끼는 부담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담당하는 과천시 보건소는 출산 가정의 건강 상태와 요구도를 파악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맞춤형 서비스로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산후 우울과 자살 고위험군으로 판별된 산모에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통해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울감 및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산모들에게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시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발달 지원 상담 서비스와 1:1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해 엄마와 아이의 상호작용을 증진하는 데 주력한다. 출산 후 정신건강 상담이 필요한 산모는 보건소를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과천시는 이번 협력 사업을 통해 산모와 영유아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향상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출산 후 산모의 정신건강이 안정돼야 건강한 양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라며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양시 일산동구 보건소 노로바이러스 예방수칙 준수. 고양 특례시 시장 이동환 일산동구 보건소는 겨울철에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장관 감염증 예방을 위해 일상 속 위생관리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지난 1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작년 11월 한 주부터 지속 증가해 1월 내 주차 기준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의 발생을 보였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연례적으로 늦가을부터 이듬해 초봄, 11월 물결표 쌓인 3월 까지 주로 발생하며 영유아, 물결표 쌓인 6세를 중심으로 발생한다. 주요 감염 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지하수, 혹은 음식물, 어패류 등을 섭취한 경우이나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번지 물결표 쌓인 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등원, 등교 및 출근을 자제하고 화장실을 비롯한 생활 공간을 다른 가족과 구분하여 생활해야 한다. 또한 화장실 사용 시 배변 후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려 비말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매우 강하며 예방 백신이 없어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음식 충분히 익혀 먹기 등 일상생활 행동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어린이집 등 영유아 집단 시설에서는 전파 방지를 위해 철저한 환경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